안녕하세요. 젠피덱스의 손호석입니다.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공군 파일럿이셨어요. 이제 대한항공에 다니셨었는데 그때 수원의 공군 비행장 안에 골프장이 있었어요. 작은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좀 이른 시기에 골프를 가르쳐 주시고 같이 골프를 즐기셨던 거죠. 이렇게 1박 2일 여행 가실 때 제가 따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골프를 접했던 것 같아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한 그 동생이 있었어요. 1살 동생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골프 선수 생활을 이제 시작했던 거죠. 지금도 있는데 대치동에 르카프라는 골프 연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었네요. 선수 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야구, 축구, 하여튼 운동을 다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우리나라가 그 골프 붐이 일어난 게 박세리 프로님 기억나시나요? 양말 벗고 그 호수에서 딱 쳐가지고 우승하시던 그 대회를 다들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박세리 키즈가 생기고 골프를 알게 되고 골프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붐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골프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제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상비군이나 국가대표 이런 이제 또래 선수들은 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은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본격적인 선수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1년 만에 흔히 말씀하시는 싱글 진입하고 전국대회 나가서 2분파를 치면서 예선 통과를 하게 되고 이제 그때 전국대회에서는 예선 통과하는 게 거의 뭐 입상 같은 성적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 골프 팀이 있었어요. 팀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 할 정도였으니까요. 되게 이제 좋은 성적들을 거뒀죠. 다들 그때만 해도 뭐 골프 천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그 용인에 골프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태성고등학교에 골프부에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시즌 때가 뭐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0월, 11월까지는 이제 대회 시즌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갈 그 시간이 없어요. 계속 매주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추억은 없고요. 그리고 학교 친구가 없어요. 저는 학교를 못 가니까요. 그리고 가도 바로 이제 조퇴하고 이제 대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친구는 많이 없었지만 이기화 프로님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여자 프로님 거의 이제 1세대 프로님이신데 그 팀 아카데미에 합류하게 되면서 제가 주로 생활을 그 대명 비발디 파크라는 곳에서 이제 합숙 훈련을 했었거든요. 아카데미 친구들과 합숙 훈련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물론 이제 훈련은 힘들죠.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제 골프 연습하고 레슨 받고 이렇게 라운드 하고 훈련을 하셨지만 주말 같은 때는 친구들하고 족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스키 타고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불 다 꺼진 상태에서 연습도 하셨다. 예. 제가 그때 골프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골프 연습장은 운영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이 너무 치고 싶으니까요. 완전히 이제 불 다 꺼진 연습장에 혼자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완전 어두워서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점점 보여요. 연습을 하면. 아직도 지금도 그 느낌이 저한테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회를 이제 쭉 나가고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우리나라에 5개 대학이 있었거든요. 골프 학과가 있는 5개 대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 2등 하던 이제 호서대학교 골프학과에 이제 특기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연습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대학교 자체 내에 아산 캠퍼스에 한 300야드 정도의 골프 연습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옆에 이제 연습 그린, 퍼팅과 어프로치 벙커를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호서대학교를 선택하게 됐고 이제 특기자로 대학을 입학하게 됐고요. 특기자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은 대학 연맹을 뛰어야 돼요. 학교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고요. KPJ 프로를 딴 거는 3학년 여름에 프로 테스트에 이제 합격을 했죠.
그 학교가 아산이다 보니까 지금도 지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4지부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전체 지부에서 가장 어려운 이제 예선 지부였어요. 일단은 골프 학과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아카데미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가지고 다른 지부보다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았죠.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한 3번째에 이제 예선 통과하고 바로 본선 가서 합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프로를 따기까지는 되게 승승장구했었죠. 중학교 2학년부터 한 5년 정도 만에 이제 프로 자격을 획득했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때도 너무 잘했고 대학교 와서도 좀 빨리 프로를 땄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그때 제 인생에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때였는데 프로 자격증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따고 그 해에 말레이시아로 훈련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허리가 다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친 게 아니고요. 그냥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숙소 가면 침대가 2개 있었는데 침대에 누워도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 가운데 맨바닥에 진짜 거의 한 달 내내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양치지를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팠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정말 인생에 이제 큰 위기가 왔었죠. 그 이후부터 점점 이제 자신감을 잃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아, 이제는 선수 생활은 이제 끝이구나.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완전 골프에만 매진을 했던 시기였을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냈던 그 골프라는 게 이제 나한테서 끝나는 거잖아요. 골프를 못하게 되니까 막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다니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이제 엄청난 방황 시기를 겪었죠.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진짜 거의 뭐 페인이라고 할 만큼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부학과 창과 하시고 학과장님이셨던 안창식 교수님이라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저희 은사님이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골프학과 석사 과정이 이제 처음 생기는데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방학을 좀 마치면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석사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제 학부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이제 골퍼 체형에 따른 스윙 패턴에 대한 그런 수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왜 부상을 입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동양인 체형은 아니거든요. 키가 183에다가 뭐 70kg를 넘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체형을 유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허리가 좀 긴 체형.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의 체형은 아크형이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부진 뭐 요즘에 뭐 맥길로이 같은 선수들이 지렛대형이라는 체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체격이 넓고 근육량이 많은 이런 체형을 그 넓이형 스윙이라는 이렇게 3가지의 스윙 유형으로 분류를 해주는데, 저를 처음에 입문했던 프로님을 보니까 이분은 아주 다부진 체형이셨거든요. 이제 지렛대형 스윙을 하셨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크형 스윙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렛대형 스윙을 하시던 프로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약간 C자형 피니쉬의 스윙 패턴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막 공을 얼마나 많이 쳤겠어요. 하루에 진짜 뭐 노란 박스 이렇게 한 박스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하루에 1000개씩 1년 치면 그게 도대체 몇 개예요. 그런 스윙을 5년 동안 했으니 나한테 내 체형에 맞지 않는 스윙을 하다 보니까 부상을 제가 이제 입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아, 내가 이렇게 부상을 입어서 선수 생활은 하지 못했지만 나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좋은 코치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이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좋은 이제 교습가가 돼야 되겠다, 좋은 코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석사 마치고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석사 마치고 나서 간 데가 SBS 골프 아카데미에 이제 주니어 팀이 있었습니다. 주니어 선수들을 합숙훈련 시키는 그런 이제 수석 프로로 있게 됐고요. 캘러웨이라는 또 회사에서 운이 좋게도 경험을 하게 되죠. 글로벌 회사에서 KPGA 프로면서 석사
박사과정 하면서 학과 강의까지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일기니까요, 박사과정. 이제 학교들 뭐 모교 수업도 하고 외부 수업도 하면서 당연히 저는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가 이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죠. 부인구직란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아레테 골프 아카데미의 프로를 이제 찾는다라는 공고를 보고요. 제가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는데 그 아카데미가 되게 유명한 아카데미였어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지원했는데 전 국가대표 감독님, 배성만 감독님이라는 감독님께서 만드신 아카데미였고, 국가대표 뭐 상비군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하던 그런 아카데미였어요. 그 아카데미에서 방송사랑 같이 뭐 100일의 기적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그룹 레슨을 할 그냥 파트 프로 같은 거를 뽑는 공고였어요. 100일의 기적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선수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성만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가시면서 제가 그쪽 아카데미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총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 아카데미는요 되게 치열해요. 그 선수들은 취미가 아니잖아요. 완전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윙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성적도 좋아야 되고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그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들이 거기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골프 경기력 요소에 대한 것들이야. 그때 그 시기 때만 해도 이제 골프 선수들이 그냥 타석에서 그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켜놓고 막 자기가 좋아하던 프로 스윙 따라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대회를 나가고 연습 라운드를 나가면은 스코어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9번 아이언을 칠 때 항상 미스샷을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데리고 와서 7번 아이언으로 너가 좋아하는 프로 스윙 따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9번 아이언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만약에 이 선수가 라운드를 내가 쭉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30m 거리에서 미스샷을 했어. 그러면 그날 그냥 데려다가 30m만 시키는 거지. 실질적으로 골프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훈련시키고 레슨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선수들이 성적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우리 아라테 아카데미의 가장 꽃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제 개념들이 결국은 지금의 저를 만드는 그 초석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나와가지고 골프와 관련이 없는 힐링 코드라는 책을 읽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건강하게 힐링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코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골프에도 이러한 법칙들을,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원리들, 공통된 원리들이 있거든요. 꼭 해야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윙의 모양은 사람의 신체 체형이나 뭐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다르잖아요, 모양은. 근데 그 사람들도 공통되게 하는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칙들을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윙 코드라는 이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브랜드 아카데미 이름을 이제 스윙 코드 아카데미로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스윙 코드라는 그 교수 브랜드를 만들고요.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선수들을 가르치는 프로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선수 코치를 하시던 분이 아마추어들 코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막 선수들 막 가르치고 프로들 막 가르치다가 아마추어 시장 쪽으로 딱 나와서 그 선수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레슨을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아침 이제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제 손님이 꽉 차가지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개월을. 그렇게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의 뭐 미래를 그린다든지 뭐 예전에 꿈꿨던 그런 꿈을 막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는 너무 바쁘니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정말 그냥 지나가시면서 가볍게 손 대표님 좀 휴식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가 제가 바로 지금 이제 이 젠필엑스라는 회사를 창업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는데요.
골프 데이터 분석기 요즘에는 뭐 너무 흔하잖아요. 뭐 골프존, 뭐 카카오, 그다음에 트랙맨, 지식거드, 뭐 GTS 이런 등등의 시뮬레이터가 너무 이제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골프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게 상용화되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골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골프는 이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내가 그 전부터 아카데미에서 갖고 있었던 개념, 그 골프의 5가지 경기력 요소를 데이터화해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솔루션을 주는 것이 골프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의 교습 방법이나 서비스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골프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골퍼들한테 그 최적화된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클럽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서비스가 이제 처음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그 분을 레슨을 이제 쭉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스타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거의 뭐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내가 그것들을 이기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이겨가는 게 바로 골프 코스에 나갈 때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든데 자기는 골프를 나가면은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녹여지고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냥 이분을 1시간당 얼마를 내는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하나의 손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골프를 나한테 배우는 고객들에 대한 관점이 완전 바뀐 거죠.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골프장에서 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냐, 아니면 골프장에서 진짜 행복하게 골프를 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의 그 원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골프를 치게 할 거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다 그 얘기를 해요. 회원님들은 저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이제 한 팀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만큼 저는 이제 골프를 가르치는 게 저의 이제 사명으로 와닿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결국은 올바른 인지학습이 됐을 때, 그다음 올바른 반복을 하게 되고, 올바른 동작으로 반복을 해야지만 좋은 동작이 고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의 그 핵심 가치는 결국은 독립이고 성장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의 제자들, 회원님들을 가르칠 때 나한테 계속 배우러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습의 목적이 그게 아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의 목적이 되는 거죠. 원리를 자꾸 저는 이해시켜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론 얘기한다고 되냐, 골프는 몸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결국 몸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 이제 뇌에서 좋은 명령을 내렸을 때 좋은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동작을 할 때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이런 원리들을 중심적으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야지만 이분들도 그 원리에 의해서 자기의 신체 체형과 자기의 조건에 맞춰서 응용하기 시작하고 본인의 스윙이 나오거든요. 기술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스스로가 본인의 스윙을 분석하고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골퍼를 만드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퍼들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이제 골프 볼과 클럽 데이터, 모션 데이터 정도는 이제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만 되면은 스스로 이게 스윙을 분석하고 뭐 예전 스윙과 뭐 잘 맞을 때와 안 맞을 때의 스윙들을 스스로 체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젠피덱스에서는 그런 골프 데이터 분석과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